2020년 청년 창업농.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 이제는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공식 지침이랑 데이터를 아주 탈탈 털어서요.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로드맵, 제가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역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숫자죠. 네, 맞습니다. 일단 선발만 되면요. 정부 공식 자료에 따라서 최장 3년 동안 매달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나옵니다. 뭐랄까,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든든한 디딤돌을 놔주는 셈이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매달 돈만 딱 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농사지을 땅이나 시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후계농 자금 대출, 또 신용보증 혜택, 그리고 구하기 힘든 농지를 우선적으로 빌릴 수 있게까지 해줍니다. 이건 뭐 거의 농업 커리어를 시작하기 위한 풀 패키지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혜택이 어마어마한데 당연히 아무나 다 받을 수는 없겠죠? 특히 2026년부터는요, 이 평가 방식이 훨씬 더 공정하고 또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바로 이 바뀐 부분,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넘느냐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지원 자격 확인. 내가 이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따져보는 단계죠. 근데요, 단순히 나도 해당되나? 이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락으로 직행할 수 있는 함정들을 미리 피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 조건부터 한번 쓱 훑어볼까요? 나이는 만 18세에서 39세 사이, 농사 지어본 경험은 3년이 안 된 분이나 아예 처음 시작하려는 분, 그리고 사업하려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이사갈 계획이 있으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근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보다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서 바로 탈락하는 거 아니야? 이 결격 사유를 먼저 확인하는 게 시간을 100배는 아끼는 길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간 쓰고 또 허무하게 탈락하거든요. 정부 지침에 딱 명시된 대표적인 탈락 사유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다른 사업체가 있다거나 사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안 되고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 심지어 휴학생도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도 꽤 깐깐하게 보고요. 또 부모님 땅에서 농사 짓는 경우도 해당이 안 돼요. 지원서 쓰기 전에 이 부분부터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 공정해지고 또 그만큼 더 까다로워진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라는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2026년부터 바뀌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네 지자체에서 서류부터 면접까지 싹 다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평가 기관을 둘로 나눴어요. 지자체가 보는 게 있고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보는 게 있죠. 왜냐? 공정성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게 전략의 첫걸음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1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내 스펙을 숫자로 평가하고요. 2단계에서는 농식품부에서 내 사업 계획의 깊이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시도에서 직접 내 얼굴을 보고 평가하는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3단계를 차례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서류 평가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정량 평가는 뭐냐면요. 교육 몇 시간 들었다, 자격증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딱딱 증명되는 스펙이에요. 이건 지자체에서 보고요. 반면에 정성 평가는 내 사업 계획서에 담긴 비전,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를 보는 뭐랄까 내 농장의 스토리를 평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농림부에서 직접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가 과정의 중심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으로 5년간의 내동사 계획을 담은 영농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 이미지, 의미심장하죠? 스마트팜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계한테 맡겨서 효율을 높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고 전략적인 서류 작업은 그냥 뜨거운 열정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잘 쓴 사업계획서는 제목에서부터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제목만 딱 읽었는데, 아, 이 사람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성공하겠구나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원금 좀 받으려고 내는 신청서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앞으로 5년 동안 내 농장을 어떻게 만들고 키워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 다시 말해 우리 농장 5개년 전략기획서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라고 써야 합니다. 모든 숫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요. 계획은 글로 줄줄 쓰는 것보다 표로 딱 정리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돈을 얼마나 벌고 쓸지에 대한 수지 전망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써야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정말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죠. 바로 면접, 그리고 합격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면접장에 가면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농업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농업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수많은 작물 중에 왜 하필 이걸 선택했나요? 전국에 땅이 많은데 왜 이 지역에서 시작하려고 하세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나만의 스토리가 담긴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비전과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하나로 딱 연결될 때 진짜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합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죠. 선발된 후에는 경영장부를 매일 꼼꼼하게 써야 하고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지 분기마다 보고서도 내야 하고요. 여러 의무사항들이 따라옵니다. 이것까지 잘 해내는 게 장기적인 성공의 일부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온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인 합격을 위한 로드맵으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합격 로드맵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원하기 전에 결격 사유부터 체크하기. 둘째, 서류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기. 셋째, 면접에서는 나의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마지막으로 넷째, 선발된 후에는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이 4단계의 흐름 절대 잊지 마세요. 2020년 청년 창업농 프로그램의 성공은요, 절대로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준비했는가, 바로 그게 합격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